1월 6일 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연말 연초에 조금 부진하던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반등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하락의 시작인가 아니면 질서 있는 조정이었는가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전문가들은 후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보여줬던 이 힘찬 상승세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어떠한 의견이 맞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선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전에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5일간의 하락을 뒤로하고 이날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쯤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 그 수치가 49.3으로 발표됐습니다. 물론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9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견고한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했고요. 그리고 수치가 발표된 직후에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이 시장을 지탱해줬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AI주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승 탄력이 확대돼 나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4.6%를 돌파하면서 일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0.8%의 시세를 유지를 해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이날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대의 상승이었죠. 두 가지 지수는 모두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로는 전체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특히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3%에 이어서 이날도 4%대의 강력한 시세를 내줬는데요. 이번 주 CES에서 있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번 CES에서 젠슨이 블랙웰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매수를 유지, 목표가는 $190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 주가 대비 32%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강조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산업 확장 기대감을 높이면서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AMD가 3.9%, 마이크론이 2.9%의 급등으로 이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이지 않는 TSMC, ARM 홀딩스 역시도 3%대, 10%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CES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도 이날 AI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렸던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뉴스였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투자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1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러자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17.7% 가장 강력한 폭등세를 연출했고요.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비스트라, GE 버노바 각각 8.5%, 4.5%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의 또 한 가지 주인공이라 할 만한 종목은 테슬라. 정말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인도량 실망감에 급락한 지 단 하루 만에 급등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웨드부시가 인도량 수치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 등급을 강력 매수로 수정하겠다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량 성적을 보면은 물론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고 있지만 이 ESS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이날 8.2% 반등에 나서면서 410달러 선을 단숨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는 예상보다 높은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24%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6.5달러 선까지 주가 회복에 나섰고요. 배터리 소재, 즉 2차 전직 관련주들 역시도 2024년에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렸네.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자 올랐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8.3%, 그 밖에 엘버말, 프레이 등의 종목들도 3%대, 5%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12월 실업률이 함께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11월과 동일한 4.2%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생각보다 더 높게 점프가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7일인 화요일에는 드디어 CES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젠슨 왕 CEO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AI 산업의 미래 동향에 대한 힌트를 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8일인 수요일에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9일인 목요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간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내에서 전력기기부터 AI 관련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세의 한 가운데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결정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3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에 AI 모델을 훈련하고 세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I 지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회계연도에 새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사실 지난 2024년 회계연도에도 상당한 양의 자본 지출을 이 AI에 좀 집중해 온 바가 있죠.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4개 빅테크 기업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양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1.7배가량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내보겠다라고 한 건데 과연 왜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러한 과감한 투자의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특히나 글로벌 시장 안에서 판도를 잡기에는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데 중국이 지금 너무 빠른 발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먼저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의도인데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정부에도 조금 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차세대 컴퓨팅 시장 내에서 이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부분인데 사실 지난해 2024년 회계연도의 비용 투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비용의 대부분은 GPU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한의 GPU를 사들여서 오픈 AI를 더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에 늘릴 이 투자 비용으로도 GPU를 더 많이 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픈 AI를 더 개발시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칩 보유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장 내에서
되면서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 조금 더 우위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 내에서 빅테크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US 스틸 그리고 일본 제철의 인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3일 바이든이 US 스틸의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좀 다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다수 고위 참모의 반대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지금 일본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결국 바이든은 행정부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렇게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사실 이에 일부 참모들은 지금 조건적으로 이 매각을 조건부로 맞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반대 의견을 온전히 묵살한 채로 이 두 기업의 거래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라며 강력한 의견을 내놓은 거죠. 사실 이렇게 일본 기업에 미국 대통령이 인수합병을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 인수를 불허하자 일본 정부 측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맹국 기업을 막는 것, 전례 없는 상황에 이 두 정부의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죠. 일본이 만약 6월까지 US 스틸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5억 6,500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고려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선 지금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떠오르고 있죠. 단연 미국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외 전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조건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죠. 자본을 제휴하는 부분 인수하는 측면으로 만약에 인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너지가 완전히 나지 않아서 지금 계획했던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 제철 측에서 추가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를 회유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이 선회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본 측에서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일본 제철이 승소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이러한 정권을 개입하지 않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그리고 그 전까지 트럼프 새 정부의 기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위약금을 물게 될지 인수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트럼프 새 정부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새 정부가 모은 기부 금액이 1기 때 금액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지난 11월 이후부터 모인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이 2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기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준비 및 정치활동기금, 대통령 도서관 건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지원위원회에 모인 기부금은 이미 1기 취임식 기부금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이 모금 상황을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두 달 새에 이미 2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 기업의 움직임도 확인이 되죠. 바로 차트웰 스트래테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웰 스트래테지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룹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대리하는 로비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 기부금을 냈다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영향이 어떠할지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엄청난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만평 작가가 기재한 만평이 게재가 거부되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 좀 과한 힘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런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단연 화제였던 것은 바로 이 WTI 국제 유가인데요. 중국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98,000선에서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합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98,000달러 선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강달러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108선 유지하고 있는 부분, 이 전 세계 통화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시장 내에서 AI픽 리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글 AI픽은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예측 정보로 해외 정보, 해외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스트라이드 교육 서비스 회사인데요. 저희가 10월 11일 기준가 71달러에서 23일 기준으로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았던 6개월 기대 수익 23.33%가량이었는데 이 목표가에도 기대 수익률에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탄탄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상승폭을 얼마나 키워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블랙스톤 모기지입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17달러의 목표가는 23달러였는데요. 이 블랙스톤 모기지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어닝비트를 시원하게 달성을 해줬고, 그리고 현재 총 211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메이크 마이 트립입니다. 이 온라인 여행사로 저희가 AI픽 리뷰를 통해서 오랫동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20달러대에서 지난 7월 90달러,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116달러까지 기준가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새로이 1개월을 목표를 잡고 이 124달러라는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달성을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실적 기반의 상승세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